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베르토가 멋진 칼럼을 아주 썼습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어서 좋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간단하게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일단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치안이 있어요. 사실 한국이 굉장히 외국인의 보기에는 서양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치안 좋고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뭐 OECD 그런 지수 같은 거 보면 또 항상 뭐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저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그렇게 안전할까? 물론 뭐 경찰제도도 잘 돼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수나 데이터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마약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국에서. 솔직히 저도 한국에 와서 마약 본 적 없고 마약에 대한 얘기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마약이 거의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마약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 한번 컬럼 써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장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혹하거든요. 대한민국 살 데가 못 된다. 헬조선, 지금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지옥 같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살기 좋은 나라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라는 거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이제 마약 때문에 전쟁도 일어난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굉장히 유명한 뭐 작가분들이나 시인들이 아니면 현대 가수 마약에 대해서 되게 좀 매력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프랑스 시인들이 뭐 모들레어나 림보 그런 분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저희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멋있는 이미지도 있기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사용률 보시면 유럽에서 굉장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률이 되게 높은 편이고 저도 역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친구 중에 마약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마약에 대해서 좀 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솔직히 마약 때문에 사회 문제 굉장히 많고 한국 정부가 이제 해온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이제 마약 사용률이 굉장히 낮게 그렇게 유지하고 마약 불법 거리나 그런 것도 항상 근절하고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를로스 어떻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 여기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사실 마약 중에 그 뭐 담배 술도 브라질에서 담배 술도 마약이라고 해요. 합법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한국어로는 같은 표현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마약과 담배와 술은 그 중독성 있으니까 그리고 몸에 좀 나쁘니까 그것도 약간 뭐 마약처럼 보는 건데 테마초는 사실 테마초에 대해서 뭐 여러 연구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 마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 인식이 아직 너무 나빠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마약은 아주 뭐 굉장히 나쁜 걸로 보는데 그 담배 술은 그 위험성 비해서 인식이 좀 약간 좋은 편이에요. 마약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담배나 술, 특히 술은 그렇죠. 지금 브라질이나 이태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서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은 당연히 마약이 나쁜 것을 그거 모든 인정하는데 브라질 사람도 인정하지만 담배와 술은 그리고 위험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 비해서 인식이 약간 좋은 편이라서 그거 좀 걱정도 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비해서 한국 술 문화를 보고서 놀란 게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세요. 저 많이 봤어요. 약간 강제로 먹기는 거. 강제로 먹는 예. 그런 회식이나 아니면 선배 후배 뭐 술자리에서 폭탄주, 그렇죠. 그리고 먹지 않으면 뭐 약간 완타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그렇죠. 그럼 카를로스도 그런 거 당해봤어요? 예, 많이 달려봤는데 굉장히 좀 서운한. 저 사실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거 좀 서운해요. 네. 많이 보았으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거 당하는 거 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뭐 여성분 당연히 한국, 브라질보다 이탈리아보다 안전해도
여성분들 뭐 이렇게 이 술 문화 있으니까 그 술자리에서 정말 모르겠어 그 나쁜 사고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이집트에서 그 원래 마약은 불법이지만 그 섭취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간 이슈가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신문 볼 때마다 무조건 마약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집트 그런데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한가요? 심각하죠. 특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이 합니까?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네. 마약 농사 마약 농사 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때 막 경찰이 어디선가에 마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막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뭔가 제가 익숙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 그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 친구한테 야, 우리 한국에서 막 마약을 안 해? 마약 거리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친구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죠. 예, 마약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예. 뭐 거래나 뭐 그런 것은 그냥 소규모로만 그 진행되니까 별로 이슈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빼고. 제가 제 기사 목적 그거였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좀 금기고. 금기죠. 근데 반대로 저희 나라에서 문화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어떤 뭐 현대 가수나 뭐 작가 때문에 마약에 대한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이미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답이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중간. 저희도 이제 그 이미지를 버려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마약 그렇게 장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죠, 마약은. 네.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그런 마약 관련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거 금기되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공부도 하고 알게 되고 하지만 그 안전을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되셔야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아예 없으니까 거의 사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좋아요. 상황이 되게 좋고. 근데 어떤 나라에서 합법이에요. 합법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불법 거래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나라에서 세금도 거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카를로스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내 생각에는 제일 뭐 효율 있는 방법이 바로 그냥 교육이에요. 교육. 예. 마약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마약한 아예 금기식 뭐 아예 말 안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마약에 대해서만 아니라 술,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그것 중독성도 있고 위험성 있는 것을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술, 담배를 불법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불법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사실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이런 그 중독성 뭐 술이나 이런 것을 항상 써왔어요.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금기시하지 말고 교육을 하자. 그렇죠. 예. 얘기할 수 있게 하자.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는 그 마약과 술을 한 개념에 묶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술이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또한 사람들 마약 심각하네. 예,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술 문화에 대해서 막 가장 놀라웠던 게 막 억지로 먹이는 거.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술 먹는 거. 그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로 술을 먹을 수 있는. 마약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지금은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해서 이건 마약하는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에서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마약과 술이 비슷하게 생각되고 처벌이 있어요. 마약은 이탈리아는 그 마약을 하면 괜찮은데 거래는 불법이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 걸리면 물론 처벌이 다르지만 거래하는 거랑 그럼 마약을 하게 돼서 잡히면 처벌이 굉장히 한 징역 한 1, 2, 3년 정도 되는데 확실한 처벌은 거래하다가 걸리면 24년이요. 징역 24년.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장점이 없잖아요. 단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국가와 국민들이 합쳐서 이 단점만 있는 것을
금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확실하게 불법화하고 이 뿌리까지 쫓아서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쌤이 근데 제일 과격해. 이집트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연율이 어떻게 돼요? 술 먹는 사람은 몇 흔히 프로? 이집트 사람 인식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1000명 중에 1명? 아니면 10,000명 중에 1명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 도시에만 있는 사람, 지방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이집트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은 술을 마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비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지인들은 맥주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맥주와 술을 다르게 봐요. 술이 아니래요. 다르게 봐요. 그래서 맥주는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먹을 수 있지만 술은 외국인만 구매할 권리가 있어요. 현지인이 구매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아마 복단주 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맥주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집트에서는 술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맥주도 마찬가지. 사실은 마약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중독성이에요. 대마초나 코케인 마약들이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그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연구 같은 거 보면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문제가 이 결론은 중독성이에요. 중독성에 제가 마약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그런 약한 마약, 대마초 같은 마약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바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중독성이 문제예요. 왜냐면 자유 잃어버리는 거야. 정말 중독자 되자마자 바로 자유 잃어버리는 거야. 마약하는 사람 자유가 없다. 어쨌든 뭐 보니까 현재 전혀 노예들이 아니신데 어쨌든 굉장히 실감나게 마약의 폐해를 다 지적해 주시고 그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대처해야 될지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여간 다 마약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두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